저번 시간에 7월 1일자 분기까지, 7월 1일자 메인 매출 전표까지 입력했을 거고요. 오늘은 7월 2일자부터 등록할 차례입니다. 일단 전산회계 회사 코드 들어가 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의 7월 2일자 내용 읽어볼게요. 계양상사 거래처 코드 1201번 사업자 등록 코드 1250420133 신규 등록할 것에 모니터 10대를 한 대당 60만원 부가세 별도에 판매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 중 3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라고 돼 있어요. 담당자는 김계양, 그리고 이메일은 sunmacbook.co.kr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양상사 발급한 거 보면은 모니터 10대를 한 대당 60만원에 팔았다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상거래죠. 따라서 이것도 분개를 해보자면 7월 2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 되겠죠. 품목은 보니까 뭐 팔았나 봤더니 모니터 팔았다고 하니까 우리 여기다 모니터 적을게요. 모니터. 수량은 10대, 한 대당 60만원이니까 수량은 10대, 단가는 60만원. 60만원. 그럼 공급과 부가세 나왔고 코드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코드는 보니까 계양상사를 신규 등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플러스 치시고 계양상사 엔터. 그럼 공급처 코드 번호가 1201 그리고 여기서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하면은 여기 밑에 여기 사업자 번호를 바로 수정할 수가 없죠. 수정 누르셔도 돼요. 자, 여기 사업자 번호를 1204-20133 이렇게 입력하시고 대표자명은 김계양, 그리고 업체 담당자 등록할게요. 사용으로 해서 담당자명 김계양, 그리고 담당자 메일 주소 sun@macbook.co.kr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등록이 됩니다. 자, 전자는 일단 비워놓고요. 분기에는 얘가 보니까 일부는 현금, 일부는 외상이니까 혼합, 3번 혼합으로 넣을게요. 제품 매출을 했고 대금 중 30만원 현금으로 받았으므로 차변에 현금이 300만원 나머지 금액을 외상으로 했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되셨다면 그 다음 거 7월 3일 원효상회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매출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라고 했어요. 담당자 김원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품에 가가 있고 나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자, 복수 분개를 했네요. 그쵸? 복수 품목을 팔았네요. 그러면 7월 3일자 분개해 볼게요. 7월 3일 유형은 11번 과세고 품목에서는 F7번 복수거래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밑에 여기 품목에다가 제품가 규격은 넘어갈게요. 수량 30개, 단가가 120000. 그 다음 제품 나 수량은 50개, 단가는 400000 하고 위에를 찍으면 제품가 외라고 품목이 적히면서 공급가랑 부가세까지 입력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코드는 원효상회, 그 다음에 전자 넘어가고 분개인데 요거 전액 외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2번에 외상. 그러면 외상 매출금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 원효상에 보니까 업체 담당자 빠져 있죠? 등록 눌러서 사용. 담당자 명은 김원효. 담당자 메일 주소 입력할게요. 골뱅이 redbook.co.kr 하고 확인. 자, 이번엔 7월 4일. 제품을 비사업자인 이효진, 메일 골뱅이 redbook.co.kr, 거래처 코드 01401로 신규 등록, 주민번호 70에 판매하고, 공급가액 100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어쨌든 일반적인 상거래잖아요. 따라서 이 거래 또한 과세 매출이 되겠죠. 7월 4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품목은 뭐라고 적을까요? 제품이랄까요? 제품. 그 다음 공급가가 아까 100만원. 코드는 신규 등록이니까 플러스 치고 이효진. 여기 수정 누르면 이렇게 수정란으로 바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자, 얘는 주민등록번호 입력해야 되니까 입력하고 대표자명 이효진 하고 업체 담당자 사용 이효진 담당자 메일 주소 적고 확인. 엔터. 전자 넘어가고요. 분계인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분계는 1번 현금. 자, 그 다음 7월 5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취득원가는 1,800만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0만원을 김포에서 50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 중 200만원을 자기합수표 즉 현금으로 받았고 잔액은 2달 뒤에 받기로 했대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네요. 당기의 감가상각은 무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김포만의 메일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일단 7월 5일자 분계는 역시 기계장치를 매각한 건데요. 이것 또한 과세 매출로 들게요. 따라서 7월 5일 유형은 11번 과세, 품목은 기계장치. 공급가가 얼마였는지 보면은 공급가가 500만원이에요. 코드는 얘네가 김포에다가 발급했네요. 분기는 김포가 지금 요거 업체 담당자 빠져있죠? 등록. 담당자명은 김포만. 메일 주소는 kim redbook.co.kr 이렇게 넣고 분계는 얘가 보니까 일부는 얼마, 일부는 어떻게 줬다고 하니까 혼합 3번으로 넣으면 되겠죠. 자, 근데 대변에 보시면 얘가 제품을 매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계장치 쓰던 거를 매각을 한 거죠. 따라 기계장치는 취득 원가대로 빠져나가요. 따라서 대변에 기계장치를 금액은 얼마냐면 취득 원가가 1,800만원이었죠? 1,800만원을 적습니다. 그러면서 차변엔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요. 기계장치 걸로. 얼마가 상각이 됐냐면 1,500만원이 상각이 됐죠? 그러면 원래 장부가는 300이거든요. 300인데 그게 원래 장부가가 300인데 우리가 500에 매각을 했대요. 자, 그러면 매출채권을 매출채권이란다. 이게 뭐예요?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200만원 이익을 봤죠. 그거를 적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러면 이익을 봤으니까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200만원을 적고요. 대금 중 200만원을 자기합수표로 받기로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200만원은 자기합수표로 받기로 한 거는 차변에 현금이 200만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2달 후에 받기로 했죠. 그것이 차변에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미수금.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가 좀 복잡하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7월 6일인데요. 7월 6일. 계양 상사에서 판매한 모니터 중 한 대가 불량으로 반품받고 반품 재화에 대하여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매출금과 상기한다 라고 돼 있죠. 자, 이제 모니터가 불량이라서 처리를 하는 건데요. 간단해요. 이거는 수량을 마이너스를 넣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7월 6일 분개해 볼게요. 7월 6일 일단 분개 유형은 11번 과세 맞고요. 품목은 모니터, 수량은 마이너스 1, 단가는 60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코드는 계양상사, 전자 넘어가고 분개가 전액 외상매출금과 상기 처리한 됐으니까 외상.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7월 6일자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처리해 봤고요. 이제 영세 매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세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세금계산서, 즉 부가세가 0%로 매겨지는 세를 영세 매출이라고 하는데요. 영세율 거래는 부가가치세율이 0%이므로 부가가치세액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부가세 예수금 계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거래가 영세가 되느냐? 국가 간의 어떤 국내 사업자 간의 영세율 매출 거래들이 바로 영세 거래인데요. 내국 신용장인 로컬 LC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되는 재화라고 한다면 영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드시 영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그러면 영세랑 좀 비슷해 보이는 게 수출이라는 게 있는데 수출은 직수출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법인과 직전 연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의 개인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전자로 발급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7월 7일 분기 읽어볼게요. 해외 수출 대행 업체인 충무상사의 로컬 LC. 자, 여기 로컬 LC 나왔죠? 그럼 얘는 영세겠구나 바로 볼 수 있어요. 로컬 LC에 의하여 제품 200개를 개당 5만원에 납품하고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그러면 영세겠구나 두 번째 단서. 대금 중 절반은 동사 발행, 동사는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당좌수표로 받았다라고 해서 당좌예금으로 무조건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발행을 했으니까 현금이겠구나를 알 수 있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네, 그러면 분개해 볼게요. 7월 7일 유형은 12번 영세 매출로 드세요. 품목은 제품, 수량은 200개, 단가는 개당 5만원이래요.
그리고 코드에다가 충무, 전자 넘어가고 영세율 구분은 여기서 3번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서류 번호 없고요. 분계인데 이 분계는 지금 보니까 절반은 얼마, 절반은 얼마니까 여기 보면은 혼합이죠. 3번. 자, 차변에 절반은 동사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다라는 건 현금이잖아요. 현금이 그러면 500만 원. 그리고 절반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50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제 7월 8일자 분계 볼게요. 수출업체인 원호상에 로컬 LC, 여기도 로컬 LC 나왔으니까 영세겠구나. 로컬 LC에 따라 3만 달러, 기준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래요. 그래서 제품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약속금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환율 계산을 먼저 좀 해볼게요. 3만 원에 3만 달러에 기준 환율은 1,000원이니까 3천만 원이에요. 그죠? 3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약속음으로 받았으니까 받으러음으로 받았겠네요. 7월 8일자 분계 해볼게요. 유형은 12번 영세 매출이 되고 요것도 제품 납품한 거니까 품목은 제품이라고 적을게요. 공급가액은 아까 3천만 원이었죠? 코드는 원요. 영세율 구분은 아까 여기 3번 내국신용장. 그 다음 분계는 얘가 대금은 약소음으로 받았으니까 3번으로 해서 혼합을 넣을게요. 제품 매출 넣고 어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영세 매출까지 살펴보았어요. 자, 면세라는 것은 계산서가 발급된 거래를 면세라고 불러요. 자,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면세 매출 거래는 면세인데요. 부가세 면세 대상이 되는 건 신문이나 서적, 잡지, 토지, 농축수 임산물, 교육, 의료, 보건 용역, 그리고 기초 생활 필수품 거래 이런 것들은 면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도요 면세 사업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누가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면세사업자는 뭘 끊느냐? 계산서를 끊어요. 자, 잘 읽어볼게요. 7월 9일 경북상사의 상품 회계솔루션 서적, 이거 책이죠? 자, 읽어볼게요. 50만 원을 판매하고 못 끊었어요. 전자계산서를 끊었죠.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해요. 자, 그럼 무슨 거래? 면세거래. 대금 중 20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하고 잔액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거래처 신규 등록할 것, 거래처 번호 1301, 사업자 번호, 대표자, 수신 담당자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이거 이제 분계하러 가볼게요. 7월 9일자 분계. 유형은 13번 면세로 넣으시고요. 품목은 상품 아니면 회계솔루션 서적이라 적을까요? 알아보기 쉽게. 품목은 뭐로 적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공급가가 50만 원. 그리고 코드는 등록하니까 플러스. 여기가 경북상사 하고 공급처 코드가 1301 수정. 사업자가 11781 67161. 대표자는 김경북. 그 다음에 수신 담당자
부채 담당자를 사용으로 해서 담당자명은 하지원, 담당자 메일 주소가 하하 골뱅이 맥북 co.kr 이렇게 넣고 분계를, 얘는 지금 보니까 얼마는 현금 얼마는 입금, 그러면 혼합으로 넣어야죠. 자, 대변해 보니까 제품 매출 아니죠. 맞나? 상품을 판매했다고 적혀 있어요. 따라서 상품 매출로 바꿀게요. 그리고 차변에 20만원은 현금으로 했으니까 현금 20만원, 나머지는 당사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으니까 보통예금 나머지. 요게 지금 7월 9일자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건별로 갈게요. 건별. 소매로 판매하면서 법적 증빙이 아닌 일반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증빙이 없는 거래, 이런 것들은 건별이라고 해요. 자, 소매 매출 거래로 법적 증빙이 없는 거래나 일반 영수증, 즉 부가세법상 간주 공급의 발생 시에는 건별로 넣게 되고요. 공급가액란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눠져서 나올 거예요. 7월 10일자 분계 볼게요. 제품을 개인 유산슬에게 소매로 판매하고 대금 44만원, 부가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았다. 근데 현금으로 받았다 해서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라는 게 있으면 현금 과세 쪽으로 가겠지만 얘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법적 증빙이 없잖아요. 따라서 건별로 넣는 거예요. 7월 10일자 분개해 볼게요. 유형은 그래서 14번 건별. 품목은 제품이라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제품. 그리고 대금에다가 44만원을 적으면요, 얘가 이렇게 나눠져요. 코드는 플러스, 거래처 코드 유산슬로 등록해야 되니까 유산슬, 공급처 코드가 1402 등록, 그 다음에 분계. 요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1번 현금 넣으면 되겠네요. 네, 됐죠? 자, 이제 16번 볼게요. 16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직수출 거래의 입력입니다. 그래서 직수출이나 대행수출 거래는 수출로 넣게 되는데요. 선적일자의 기준환율 또는 제정환율을 적용해서 수출 재화의 공급가, 즉 표준을 환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한 금액을 체크를 하고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 이후에 외국 통화 상태로 갖고 있거나 지급받는 경우는 물건을 실어준, 즉 선적일 제정환율, 기준환율을 따지게 돼요. 자, 7월 11일 미국에 소재한 애플사의 제품을 직수출하였다라고 하죠. 직수출 나와 있으니까 얘는 직수출, 수출로 넣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선적일은 7월 11일이고 물품 대금은 총 8,000달러래요. 선적일 현재의 기준환율은 한 1달러당 1,015원이라고 하네요. 대금은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다. 아직 못 받았지만 선적일 현재 기준환율이 1달러당 1,015원이기 때문에 그걸로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계산기를 꺼내서 일단 물품 대금을 보니까 8,000달러, 그리고 선적일 현재 기준환율이 1달러당 1,015원이죠. 그러면은 812만원이네요. 812만원으로 이따가 직수출 적어보죠. 자, 그러면 7월 11일자 유형은 16번 수출, 품목은 제품,
아까 공급가액을 뽑아보니까 얼마였냐면 812만원. 코드는 애플. 애플을 등록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등록했네요. 만약 이렇게 됐으면요, 이게 공급처 코드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요 거래를 차라리 삭제를 잠시 하고요, 거래처에 애플사 내가 잘못 등록한 걸 제거해 버리세요. 지금 제가 실수로 애플사를 그냥 기본 코드로 넣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거래에 입력이 돼 있으면 그 애플사를 제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지금 입력하던 걸 그냥 제거를 해버리고 거래처 등록에 가서 애플사 지금 만들어진 거를 삭제하시면 돼요. 지금은 삭제가 됩니다. F5번 삭제됐죠? 자, 다시 그럼 등록할게요. 유형은 얘가 수출이었으니까 16번. 품목은 제품. 공급가가 아까 812만원이었죠? 그러고 코드가 플러스 애플사 1403. 따로 건들 건 없는 것 같고, 붕괴는 아직 수령 못했어요. 못 받았네요. 그죠? 그러면 못 받았으니까 이거를 외상으로 처리를 해도 되겠죠? 영세율 구분은 16번은 요게 1번의 직수출,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 17번. 카드 과세, 카과라고 부르는 건데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생된 거래 입력은 카과로 넣습니다. 자, 7월 12일 개인 소비자 조세호, 코드는 1404, 주민등록번호는 120307, 2030-116으로 거래처에 등록할 것, 제품 330만원 부가세 포함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신한카드사를 발행하였다. 붕괴는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면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17번 카드과세로 들어가게 돼요. 따라서 이거는 12일자, 유형은 17번 카드과세, 품목은 못 팔았나 봤더니 제품이네요. 제품 330만원 이렇게 나눠지죠. 코드는 플러스하고 조세호, 얘는 1404 수정, 주민등록번호가 72 0307 2030-116, 신용카드사는 F2번 눌러 신용카드사를 고르고요. 붕괴는 카드로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혼합으로 할게요. 제품 매출을 차변에 외상매출금
아니 뭐 간단하게는 뭐 외상 매출금이니까 외상으로 넣어도 되긴 했었겠네요. 자, 근데 이게 조세호에게 외상 매출금을 주는 게 아니라 카드로 이미 결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처는 조세호가 아니라 신한카드로 넣으시면 돼요. 신한카드사로. 자, 이번에는 22번 현금과세 현과.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 거래는 현금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제와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그런 과세 매출 거래가 현과가 되겠고요. 공급가액에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구분 계산이 됩니다. 자, 마지막 요거 오늘 마지막 하고 마칠 건데 7월 13일 비사업자인 조세호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 33만원 공급대가. 공급대가라는 건 공급가액 플러스 세액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급대가는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였다. 자, 그럼 7월 13일 분계 적어볼게요. 유형은 22번 현과.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은 33만원. 코드는 조세호. 그 다음 분계는 현금.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분계, 메인 매출 부분의 분계를 다 끝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에 분계가 정리가 되냐면 부가가치의 부가가치 신고서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엔터 쳐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한 내용들이 여기 이제 반영이 돼서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값을 조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연결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우리가 발행을 한 거를 아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까지만 하고 갈까요? 어차피 금방 하니까. 기왕에 다음 시간에 딱 메인 매출 그 매입 점표부터 들어가게. 자, 그럼 268페이지를 보세요. 요거 한 개만 더 하고 갈게요. 268페이지. 자, 요거는 시험에서는 시간상 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전산회계 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무에서는 실제 발행을 하니까 이 부분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영가에게 7월 매출 거래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시오 라고 하죠. 자, 그럼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은 어디서 하느냐? 회계관리에 보시면 아까 메인 매출 점표 밑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라고 있어요.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발행 창이 나오고 엔터, 7월부터 7월이니까 7월부터 7월까지 엔터 치면은 이렇게 아까 발행을 안 한 미발행들이 뜰 거예요. 요거를 앞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자발행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발행을 할 것들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발행을 누르면 세금계산서 9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뜹니다. 얘 누르면은 베스트빌 로그인을 하라고 창이 뜨는데 269페이지에 보면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그냥 KACPTA로 돼 있어요. 비밀번호도 KACPTA 하고 인증서에 로그인 확인하면은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시험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시간 안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거나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발행을 한번 해보면 좋아서 일단 한번 발행해봤고요. 이게 성공 다 떴죠? 그럼 닫으면 돼요. 여기 승인번호 다 나왔죠? 나중에 메인 매출점표 만들고 나서 발행은 이렇게 발행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272페이지에 있는 메인 매출점표, 즉 매입점표 내용부터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